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판에서 1심 무죄 내린 지기현 판사. 이를 보며 느끼는 착잡함. 전 예전부터 박지원, 서훈이 무죄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상에서 그들은 검찰을 윤석열의 검찰이라 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범죄 기소는 모두 정치 탄압이었고 부당했다고 길길이 날뛰었으니까요. 그렇게 검찰의 기능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고 사법부는 내란에 방조했다고 비난하며 연일 압박하고 있었으니까요. 우파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유죄가 확실하다는 식의 내용을 말할 때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희망 고문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두 번입니까? 물론 그들이 나쁜 뜻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란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서 말했을 뿐인데 그것들이 안 통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던 그 정의와 상식이라는 게 이제는 대한민국의 보편타당한 정의와 상식이 아닌 단지 소수인 보수 우파의 정의와 상식으로 쪼그라들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재명의 당선 득표율은 49.42%. 그렇다면 그의 당선을 반대한 사람들이 50.58%라는 말인데 지난달 한동안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60%를 넘었었고 그 이후로 외교, 경제, 민생 소통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일교 사태로 간신히 56%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사실 뭘 정상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곧 다시 60%대를 넘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진행된 228개 공공기관 업무 보고 모습이 긍정적이어서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혹은 최근 발언인 서해 중국어선 아주 못됐다며 집중 단속하라 때문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유야 그들 마음일 테니까요. 이런 세상이기에 애국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해서 석방한 지기현 판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에게 희망을 품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 관련 지기현 판사를 다루는 여러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솔직히 저는 아전 인수식 해석이구나, 무죄가 나오길 바라는 인디언식 기우제 해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내란 혐의들이 깨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해석을 지기현 판사라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판결해 줄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번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록 첩보 삭제 지시 및 은폐 시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혐의들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면 합참, 해경 등의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서 적절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해당 공무원을 사살 후 소각한 사실을 속인 채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보고서를 만들고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정원 국방부 시스템에 있던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 유가족들의 마음에 또 다른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소홀히 했나 하고 분노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들의 그 분노가 모두 헛된 망상에 불과한 감정이 되었군요. 서해 공무원의 죽음에 관해 결국 1심 판단만 놓고 보면 국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사실 저는 송영길 돈봉투 사건 2심에서 1심 유죄였던 허종식, 윤관석, 임종성 등이 무죄가 났다는 기사를 봤을 때부터 이미 이번 판결에 대한 불길한 징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의 이유가 핵심 증거였던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를 문제 삼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즉, 금품 수수 혐의가 있더라도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를 해당 사건을 처음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 같은데 이래서 무죄가 된다는 논리가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금품을 받았다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휴대전화 녹취록 등이 있어도 그걸 증거로 쓸 수가 없어서 무죄가 된다? 이런 걸 보면 판사 마음이나 엿장수 마음이나 매한가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 정치소설이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평균적으로 6년 정도의 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인 말고 판사들도 사실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사법부에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고 뒤에서 좌파와 우파 양쪽을 저울질하며 항상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왔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입법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쏠린 이후 사법부가 좌파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그래도 이를 견제하던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가 있어서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다가 그마저 계엄을 통해 붕괴되어 버리니 그냥 좌파 쪽으로 확 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결론이 아닐까 합니다.
다양성 없이 모두가 한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 여러분은 이 판결이 공정했다고 수긍이 가십니까? 저는 사실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그 후 이재명에 대한 재판에서 조희대는 파기 자판이 아닌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정치적인 판결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판결 뒤에 이재명의 재판을 멈춤으로 인해 마치 자기들이 이재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려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아왔던 좌파 정권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막강한 입법권으로 자신들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법을 만들면서 블랙홀처럼 모든 권력을 빨아들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해 또 다른 사법권을 가지려 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란 외환 반란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 설치라는 꼼수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이도 결국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 막강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에 미움받지 않으려면 그들이 만족할 만한 판결을 내려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우리와 잘 지내자는 시그널을 보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게 송영길 돈봉투 사건 2심 무죄, 이번 서해 공무원 사건 무죄, 그리고 백대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특별 공무집행 방해 관련 선고일을 2025년 1월 16일로 서둘러 정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지기현 판사의 내란 재판 유죄 선고로 대미를 장식할 것 같습니다. 본류인 내란 재판보다 먼저 판결하려는 백대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내려주길 바라는 건 지금 분위기에서는 기적을 바라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백대현 판사는 저 막강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어느 정도 수긍시키고 모든 비난을 자신이 독박 쓰지 않기 위해서 검찰이 구형한 10년을 다 선고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 구형을 판사 재량 써서 6년 정도로 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치른 형량보다 적당히 더 많으니 백대현 판사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수많은 가능성 중 제가 상상해본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반대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야 표면상으로는 형량이 너무 적다고 반발하는 듯 하겠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6년이면 윤석열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분위기 봐서 이번 형량을 가지고 사법부를 더욱 옥죄어보자. 국민의힘은 이로써 갈 곳 없어진 윤 어게인 세력들, 흩어진 우리 집토끼들이 다시 돌아오겠구나 라고 내심 반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 제 생각이 꼭 공상정치 소설만은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가면 지기현 판사가 정의로운 판사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자신의 판사 인생에 무리가 되는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여기까지 얘기하니 제가 쓴 소설이지만 마음이 많이 불편하네요. 그럼 우리는 제가 예상하는 이 정치소설 같은 결말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아스팔트로 뛰쳐나가야만 하는 걸까요? 생각이 이 지경에 이르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기존의 아스팔트 세력 중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목표로 하는 정당 창당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과연 이랬다면 또 보수는 내부 분열했다고 했을까? 그런데 지금 아스팔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 탄핵, 윤어게인, 올리윤, 부정선거 의혹 규명들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분탕입니까? 만약 당의 기치를 이걸로 정하고 행동하는 정당이 탄생했다면 어쩌면 최근에 불거진 보수 내부 아스팔트 세력의 싸움도 없지 않았을까요? 누가 윤석열 팔이 한다고 왈가왈부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나가는 것 같으니 개인적인 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한다면 어린 시절 순진함에 동경했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솔직히 살면서 그닥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 판사들은 법이라는 걸 자신들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이 제 얘기대로 좌파로 쏠렸다면 앞으로 그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이 많이 나올 텐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많은 우파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무척 걱정됩니다.